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8일 화요일 저녁 6시 9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미국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나스닥의 상승이 좀 약합니다. 러셀 지수의 상승이 좀 눈에 띕니다. 그죠? 상승 종목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하락 종목 수는 적었습니다. 이 나스닥이나 S&P의 상승률은 적었지만 이 시장 분위기 자체는 매우 좋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빅테크의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빅테크,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엔비디아니, 뭐 아마존이니, 테슬라니,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친구들의 성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친구들의 성과가 좋았죠. 그러면서 러셀 지수가 좀 나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러셀 지수가요. 이런 모습은 사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도 좀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최근에 고금리가 좀 많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근데 중소형주들이 어젯밤에 강했다 하더라도 어젯밤에 중소형주들이 좀 강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소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또 랠리를 시작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대장은 좀 한풀 꺾였지만 나스닥과 빅테크죠. 나스닥과 빅테크가 대장이고 러셀이나 중소형주들은 언제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요즘 빅테크가 약하니 뭐 순환매 차원에서 러셀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대장은 나스닥이나 빅테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대장이 바뀌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어젯밤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뭐 요즘 계속해서 어떤 변곡 부근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렇게 상승률은 뭐 적었을지라도 어젯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던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제 강조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 보고 계신데 얘가 조정이 이렇게 진행 중이고 단기 바닥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단기 바닥의 포인트가 뭐 어떤 쉬운 기준 이 정도 하면 단기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5일선 안착이라고요. 그죠? 5일선 2거래일 동안 안착하면은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 말씀드렸는데 근데 2거래일째 어젯밤에 돌파 한착한 겁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2거래일째 어젯밤이 이 5일선을 돌파 한착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첫날이기 때문에 5일선을 붕괴시킨 게 2월 20일 5일선을 2일 연속으로 회복한 게 어젯밤이었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회복한 게 어젯밤이기 때문에 어젯밤은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긴 있죠. 이제 단기 바닥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그래서 이 조정은 일단락됐고 일단 이렇게 반등을 할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단기 바닥이 어디냐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디까지 얘가 올라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한 포인트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다음번에 또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이제 올라오기로 마음은 먹었고 여기가 일단 단기 바닥이고 눌림시 매수를 해보는 건 맞고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고점이 어디냐 지금 이 고점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이 보이는 모습은 좀 안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 몇 년치를 보고 계신데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이나 추세선을 와장창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 증시는 당장 뭐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나스닥이고 S&P고 추세적으로 뭐 당장 죽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재미없을 거다. 앞으로 나스닥 좀 재미없을 거다. 앞으로 S&P 지수 좀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해서 대폭 나간다. 이건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고 상승 추세 중에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중요한 추세선이나 지지선들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위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S&P 지수도 단기 바닥은 일단 만들었고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머리 위에 저항들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S&P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5717자리가 지난번 중요한 어떤 저항이었죠. 전고점, 역사적 고점으로서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됐죠. 이런 자리가 무거운 저항입니다. 이런 자리들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사실 이제 지난번 이 자리, 그죠? 29,900짜리가, 29,900이 중요한 어떤 전고점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를 너무 많이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좀 사실 좀 불안해 보이는 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죠? 일단 다소 이번에 상승 탄력 둔화되겠구나 싶은 건 있는데,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주식시장의 이 추세나 이런 시세가 어디까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방향성이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추세가 언제 끝나나,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 네. 생각보다 그런 추세나 이런 시세의 지속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바닥은 만들었으니 올라간다라고 일단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자고요. 물론 다소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추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변동성 지수를 지금 보고 계신데,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걸 보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한번 이게 튀어 올라오면서 56 부근까지 한번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사실 뭐 지금 당장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은 변동성 이 ETF가 56을 저항으로 인식했고, 여기서 일단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죠?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이 변동성 추종하는 이 친구가 전저점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살짝 붕괴시켰다가 그대로 다시 튀어 올라왔죠. 지난번 붕괴시켰던 게 언더슈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면서 지금 어떤 그림이 됐죠, 이제? 요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갇혔어요. 변동성이 이렇게 박스권이 갇히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됐냐. 이게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는 모습이 됐어요. 변동성 ETF가 보시다시피 이 구간 안에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에너지도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은 뭐 시장이 큰일 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야, 여기서 이 힘이 에너지가 쫙 모이고 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위로 튀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굉장히 시장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걸 걱정할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얘가 죽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다시 살아나가지고 뭐 56자리를 확 넘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이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가볍게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아, 변동성이 잘 안 죽는구나. 여기서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아래쪽으로 여기쯤에서 죽어 내려갔으면 시장이 많이 안정되었을 텐데, 지금 변동성이 여기서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이긴 합니다만은 박스권 하단을 지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여기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구나. 이거 에너지가 터져 나오는 순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기다. 예, 아직까진 긍정적으로 보나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조금 좀, 그죠?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상승 탄력 둔화됐다라는 말씀드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전염병 났을 때, 코로나 났을 때, 그죠? 네, 코로나 났을 때 그때 모습입니다. 변동성 모습. 이렇게 특정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붕괴를 시켰다가 언더슈팅이었죠. 지나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확 돌파한 척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코로나 전염병이 터져서 시장이 난리가 한번 났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그때예요, 그때. 그때 이런 큰 시세가 나기 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여기서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버텼어요. 지금과 비슷한 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수렴하는 모습. 이거. 지금 이 구간이나 코로나 전에 이 구간이나 지금 현재의 이 구간이나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만큼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얘가 훅 튀어 오른다면 이제 그때는 큰일 날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은 저 머릿속 한쪽 구석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그런 이야기 좀 드립니다. 반도체 지수 보고 계신데 이 친구는 확실히 좀 맛이 갔습니다. 그죠?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눌림시 매수는 강한 친구들 기준으로 하는 거고, 반도체는 안 좋게 본다라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10짜리가 아주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하여튼 이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210은 아주 무거운 저항이 될 거예요. 일단 얘도 단기 바닥은 만든 거죠. 그죠? 약한 친구든 강한 친구든 일단 다들 공통적으로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V형 반등이죠. V자형 반등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힘이 종목이 많이 빠져간다. 예. 자칫 잘못하다가 이번에 반등을 하고 있긴 있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 선에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면 하락이 훨씬 깊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는 어떻게든 이 빨간색 선을 다시 뚫고 올라와야 그나마 앞으로 안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자칫 잘못해서 빨간색 선에 터치 못하고 아래쪽으로 줄줄줄 급하게 흘러내리면 진짜 추세적으로 큰일 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봐야 된다.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뭐 채권 시장도 안정적이고 그래가지고 네. 채권 시장은 어제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근데 미국 경제가 뭐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30년물 국회 선물 보고 계신데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 저항이 있는 겁니다. 위쪽에 저항 잘 못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너무 채권으로 돈이 몰리면 주식시장이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적당히 위쪽에 저항이 있어갖고 너무 채권으로 돈이 몰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채권 시장도 지금은 좀 안정적이고 이래저래 좀 안정적입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그 단기 바닥은 나왔고 그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지금 뭐 달러 강세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죠. 유로화 급격히 올라오면서 이런 어떤 구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뭐 물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로 국제유가 오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원자재들이나 금값이나 이런 원자재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들이 다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확인했습니다. 오늘 한국도 긍정적이었죠. 그죠? 코스피 좀 잠깐 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보시면은 이 위쪽에서 이렇게 추세선이 하나 내려오고 있죠. 이 빨간색 추세선이 좀 무거운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완전히 극복하면 좀 또 많이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일단은 갭상승 출발해서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갔습니다만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무거운 저항인데, 여기 특히 전고점 부근인데 잘 버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는 굉장히 흐름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단기 바닥은 일찌감치 만들었고 미국 증시보다 강합니다. 그죠? 잘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디가 저항일까요? 여기를 못 넘어서 결국은 쫄딱 미끄러져서 조정이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 코스닥은 요런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잘 극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튼튼합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볼 건데 삼성전자입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중요한 저항이 어디라고요? 여기 59,000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59,000원을 넘어가면 조금 좀 이제 의미 있는 반등 이런 걸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59,000원은 무거운 저항이라서 사실 오늘 보합 마감했는데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 당장 이렇게 또 넘어가기도 좀 어려운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하여튼 삼성전자 이 정도면 일단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오랫동안 단기 바닥을 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건데 상승 탄력이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버튼을 하나 좀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좀 HTS 화면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몇 개만 좀 볼까 하는데 지금 코스닥 보고 계시는데 사실 뭐 똑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요즘 계속해서 약한 게 뭐다?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건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친구들, 뭐 에코프로, 비에미니, 에코프로는 이런 친구들 계속해서 약하고요. 요즘에 강한 건 뭐다? 요즘에 강한 거는 역시 그겁니다. 역시 그 제약바이오입니다. 대형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강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거 신고가 쓰고 있죠.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요즘 좀 그래도 좀 어제 급등하면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2차전지보다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코스닥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코스피에서 이제 요즘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했는데 지금까지 좋았던 건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 제약바이오였는데 이 코스피의 제약바이오 친구들도 슬슬 단기 바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대형 제약바이오 몇 개 없죠, 그죠?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뭐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충분히 해먹고 나서 좀 지치면은 코스피에 있는 제약바이오로 좀 매수세가 좀 넘어올 수도 있고 그런 점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차 전지는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직 바닥 확인 중이라 접근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봤고요. 유럽 증시 뭐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도 좋았고 중국도 뭐 나쁘지 않고, 그죠? 한국도 나쁘지 않고 하여튼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하여튼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과 관련이 돼서 그런지 요즘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 비트코인 좀 조심하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빨리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갈 거면은. 일단 근데 굉장히 약하네요. 비트코인은 요즘에 조금 약하다. 뭐 일본 증시 이런 거는 단기 바닥 만들었죠, 그죠? 일본 증시 단기 바닥 만들고 반등 중이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주식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상해 종합 중국 증시도 이렇게 뭐 잘 나가고 있고요, 그죠? 유럽 증시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죠? 유럽 증시 뭐 신고가 랠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쭉 살펴봤습니다. 요즘 뭐 사실 특별히 그렇게 뭐 변화된 내용은 없고, 예, 내일인가 FOMC 회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런 게 이벤트가 나타나면 좀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FOMC 회의 앞두고 지금 단기 바닥들은 다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